We live number one podcast in South Korea, SPNS TV with Juno Cho and Chong Hee-seok. Yes. Today, we have something to celebrate about. That SPNS TV have reached 5,000 subscribers. Woohoo! Hell yeah. 이미 알았지만 억텐 한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Woo! 5,000. That's big, bro.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지 3달 정도밖에 3달 정도 됐나요? 2달 됐나요? 이제 만 3달? 만 3달 정도 됐는데 5,000명이라는 분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셨고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7,500명이라는 시청자가 매 영상 돌아오고 있다라는 유튜브 애널리틱의 정보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고 유튜브 검색창에 SPNS 스페이스 TV 엔터를 눌러서 채널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2,500명이나. 2,500명이나. 이거는 그럼 33%가 지금 일단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긴 아니 아쉬운 게 이게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클릭 2번만 누르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SPNS TV의 최신 컨텐츠들을 그냥 띠링 SPNS TV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냥 그거 탭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또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좀 time is money. 시간이 그치? 금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시간이 중요하고 빠른 페이스의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런 거를 줄여 나가면 줄여 나갈수록 아무래도 본인의 꿈을 이룰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공짜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공짜입니다. Just press it. just press it. Just press the button.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구독을 누르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공짜. 그럼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언급 샤라웃 추첨을 통해서 그럴까? 그럴까? 채널에서 샤라웃까지. 그럼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이니까. 네, 재밌게 다시 근데 재밌게 다셔야 돼요. 베스트 댓글 언급. 베스트 댓글 언급. 근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면 어떡하지? 그러진 않겠지. SPNS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게 인스타그램 릴스 보는 분들이랑은 또 다릅니다. 유튜브는 또 달라. 유튜브는 또 달라요. 풀 영상은 확실히 일단은 이제 뇌 서킷이 어느 정도 프라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보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뇌 회로가 타 오르면은 1시간 반은커녕 2분 이상도 힘듭니다. 그치. 쇼츠 회로에 타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전에 아니면 어디 갈 때. 근데 막 이거를 계속 인게이징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팟캐스트를 전 즐겨 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너무 삶과 밀접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워낙 이제 그냥 뭐 어디 이동할 때나 뭐 특히 공항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자기 전이나 이럴 때 언제나 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좀 그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sit-down 각 잡고 막 이렇게 보는 느낌보다는 맞아.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뭐 나도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아침에 뭐 주스 만들어 먹을 때 그쵸. 이제 그냥 틀어놓고 그쵸. 듣고 뭐 그러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이제 일할 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지. 그래서 그 고용주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입니다.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이제 에어팟을 끼고 엔터를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그리고 그 대화에 집중을. 그리고 요즘 일할 때 뭐 에어팟 껴도 요즘 괜찮잖아요. 뭐 요즘 아닌가? 뭐, 약간 이제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에어팟 끼는 신입 불편한 제가 꼰대인가요? 이런 글들도 요즘 올라오더라고요. 불편할 수는 있어. 그런데 저희가 또 수 있어. 인턴을 새로 뽑았잖아요 이번에 그 구인 광고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왔는데 에어팟을 끼고 편집 그럼 괜찮은데? 넌 어때? 뭐 자기가 뭐 일을 하고 집중해야 될 때 에어팟 끼는 건 괜찮지. 근데 뭐 내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에어팟 끼고 있으면은 뭐 그거는 그냥 내 말을 안 듣겠다는 느낌. 회의하고 있는데 에어팟 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불편한 건가요? 라고 하는 게 그냥 본인 큐비클에 앉아서 에어팟 끼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게 좀 불편한 거지. 그거는 좀 뭐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데 집중해야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리스펙할 수 있지. 오히려 효율 위주네. 그치.
그렇지. 근데 이제 그 꽃머분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제 한쪽만 껴야 된다. 껴도 양쪽 다 끼면은 부를 때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라는 논리이긴 하더라고요. 아 부를 수가 없다. 음, 음. 뭐 카톡을 보내는 걸로. 네. 메신저 보내도 되긴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나도 회사 다닐 때 막 누구한테 막 와 여기요 막 이런다기보다 그냥 메신저로 뭐 그치. 이거 하실까요?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저희가 뭘까? 에어팟 끼는 게 불편한 저희가 뭘까? 너 왜 즐겨 이런 건가? 뭐 나의 경험상으로는 그냥 뭔가 내 이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없고 딴 데 가 있구나. 뭔가 이 소리를 통해서 뭔가 딴 데 가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에 조금 worry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근데 업무 능률에 대한 워리는 아닌 것 같아. 에어팟을 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많은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좀 더 그냥 어쨌든 릴레이션십에 관한 걸 수도 있고. 그치, 좀 관계에 가까운 것 같고 뭔가 조금 예의 없다의 뉘앙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조금 이런 느낌인 거지. 뭔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뭔가 좀 배리어라 그래야 될까? 벽 같은 거라 그래야 될까? 에어팟을 끼면? 그치, 그러니까 그치. 내가 어쨌든 못 들은 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뭔가 이 사람과 나와의 사회적 그거에서 공간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선글라스를 끼고 일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냥 너가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좀 이런 느낌? 선글라스도 약간 어쨌든 연예인분들 선글라스 많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분리를 시키는 거야. 나는 너의 눈을 볼 수 있지만 너는 나의 눈을 볼 수 없어. 약간 요런. 근데 그러면서 은근히 요런 소셜 다이내믹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있지. 선글라스를 낀 사람과 대화하면은 파워 무브 뭐 이런 게 뭔가 조금 밀리는 느낌? 왜냐면 이 사람 나를 읽을 수 있는데 난 이 사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노캔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그래서 뉴 선글라스일 수도 있겠다. 뉴 선글라스. 귀선글? 귀에 끼는 선글라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지나가면서 노래 뭐 듣고 계세요? 물어보는 컨텐츠 중에 아무것도 안 듣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끼고 다니는 거야. 선글라스 맞아? 끼듯이. 오케이. 말 걸기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나도 그러는 것 같아. 그냥 노이즈 캔슬링만 켜놓고 다닐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래? 시끄럽고 이러면. 하긴 뭐 듣다가 그냥 꺼져가지고 그냥 놔둔 걸 수도 있고. 그치. 그냥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거. 그럼 준호 씨는 만약에 미래 가정을 꾸려서 아들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저녁 식탁에 같이 저녁 밥 먹고 있는데 혼자서 노캔 에어팟 끼면서 밥 먹으면서 핸드폰 아이패드 보면서 유튜브 보고 있는 중? 손목에서 이렇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너의 부인이 요리를 만들었는데 얘 거기다 홀로그램을 쏴가지고 더 비주얼리 어필링한 음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걔는 먹고 있어. 노캔 이어폰 끼고? 고글 쓰고? 와,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민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정신 차려라. 회초리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숟가락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그 포인트로 간 거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강을 건넌 것 같거든. 그치. 벌써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인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강들. 그 나와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전까지 그 체크 포인트들을 놓쳤던 거에 대한 후회가 많겠지. 뭔가 그 상황까지 내가 이 상황까지 그렇네. 저녁 테이블을 여기에 데려왔다고 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지? 이제 아들이 사춘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빠들이 보통 이러더라고요. 나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들이 보통 이러더라고요. 뭐냐면 약간 이제 애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놀고 싶은데 애가 나랑 얘기를 안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너가 말한 것처럼 얘가 어렸을 때는 뭔가 조금 케어를 안 한 거야. 왜냐면 너무 어리고 그리고 좀 뭐 어리니까 조금 얘랑 뭐 굳이 본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본드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말도 통하고 하니까 이제 본드를 하려고 하는데 애는 이미 너가 말한 것처럼 강을 떠나버린 거지. 이미 이 사람을 뭔가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충분히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뭔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생아가 있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좀 본딩을 하고 사랑을 맞아. 그게 주고하는 어릴 게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오히려. 왜냐면은 그 테드 크레신스키 그 사람 그 유나보머 있잖아. 그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교수이고 테러리스트로 유명을 했지. 뭔가 MIT인가 뭐 칼텍인가 거기서 칼텍이었던 나와가지고 것 같아. 뭐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 뭐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성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고 하니까 이게 아닌 거야. 하버드 졸업? 하버드대 석사에 미시건대 PhD. 아니 하버드 학사 미시건대에서 대학 이제 석사랑 교수 이제 박사까지 한 다음에 교수를 이제 수학 교수를 하셨던 테드 크란치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과학주의라고 하나? 그 반 좀 기술? 반기술주의. 그래서 막 그 자기만의 그런 막 매니페스토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우리를 망쳐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뭐 없애야 된다. 한마디로 반 테크놀로지, 반 AI 같은 무브먼트랑 되게 비슷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모든 거를 이제 다 뒤로 하고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 자생을 했던 거야. 자기만의 이제 전기 소스랑 막 이런 걸 막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승윤 씨와 나는 자연이다 에피소드도 촬영을 했는데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원래 네. 빠그러졌다고 하더라고. 편집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 거기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유명한 그런 테크놀로지 교수들 그런 유명 인사들 그런 테크놀로지를 발전을 많이 시키는 그런 사람들한테 막 보낸 거야. 매일 밤. 그거를 그냥 뭐 어떠한 택배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워더니스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이런 산업적인 사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맞아. 인간의 본질로 있었고. 좀 많이 돌아가야 되고 뭐 그런 프리덤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뭐 suppressing 뭐 human freedom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완전 갓난아기였을 때 어떤 이유에서 엄마의 케어를 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그런 실험 아기 실험 뭐 그런 거에서 오랫동안 자랐어. 뭔가 휴먼 컨택트가 없이. 오케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어떠한 발달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뭔가 유착을 빨리 못 지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과 이런 것 때문에 뭐 약간 실험관에서 자란 거야, 그럼? Do you know what that is specifically? Like when he was a baby, What happened when he was a baby, bro? he was supposed to, 그러니까 실험관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얘 남동생인가 형이 스니치했을 거야. 그 레터 보낸 거. 형이 스니치. 유나바머가 언론사에 레터를 보냈는데 형이 그걸 보고 이제 필체가 자기 동생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잡히게 됐죠. 맞아.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안 잡혔겠지. 맞아.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이 안 잡혔어 계속. 그러니까. 되게 엄청 스마트하게 해가지고. 수학 교수인데 경찰보다 똑똑하겠지. 굉장히 똑똑하게 막 해갖고. Yeah, can you zoom it in? Let's read that. I think he died recently. R.I.P. After testing score his IQ at 167? Yeah. 허경영 선생님의 33% 정도면은 이건 인간으로서는 굉장한 족적인데요. 그치. He skipped 6th grade. 6학년도 스킵했고. 그냥 건너뛰어서. But is there anything about his baby? Like when he was like an infant? Like because that's what I heard. But anyway. 학창 시절도 근데 좋았다라고 위키피디아에서 나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브릴리언트한 친구이긴 했는데 분이긴 하셨는데 뭔가 테드 카진스키 선배님? 선배님? Allergic reaction to some medication and spent time in isolation that's while fucking recovering. bullshit, bro. Noticeable change in personality after being hospitalized. Come on, bro.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어떠한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 아기 시절 때 좀 격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럼 저것 때문에 다 테러범 되면은 이건 코로나 베이비들은 저것 때문에도 아니고 I think there was more around him being like the like experiment CIA 프로젝트. experiment. Yeah. 맞아. 그런 게 테드 카진스키가 무슨
대학교에서 CIA 실험으로 뭔가 교수랑 피어들한테 되게 막 무시받고 이러면 맞아, 사람이 맞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소시오 사이콜로지적인 실험이 있었어. 맞아, yeah. 맞아. I was There at was an Harvard. experiment that was ran by the Harvard, bro. Harvard and CIA like joint kind of experiment. MK Ultra. MK Ultra, yeah. Yeah, yeah. something That like wasn't that. when he was an infant. That was when he was in right out College? of college. Yeah, Yeah, get into that, college. bro. That's Yeah. actually That was probably when he was in. 그럼 그 MK 울트라라는 어쨌든 음모론이라고 불려왔던 그것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떠한 피해자인 거지 이 사람도 아니면은 그 경험자로 인한 Harvard in the making of the yeah, Unabomber. let me check that out. That's 2000 year 2000 article. 2000년도 6월 1일 아티클. 맷 선생님 보시고 요약해 주실 거예요. Yeah, can you read that and Yeah, let us know? 근데 아무튼 뭐 뭔 그런- 얘기하다가 에어팟 얘기하다가 왜 여기로 왔지? 그 너가 나한테 자식이 아, 밥 먹는데 에어팟 끼고 아, 있으면. 아.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좀 더 그런 포인트까지 가기 전까지 내가 내 아이랑 계속 잘 눈 마주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 그 포인트까지 가기 전까지. 그치 이거는 에어팟을 끼는 신이 사원이 불편한 과장님들이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 조금 더 사랑의 마음으로 어프로치 해주시고 이어팁을 사준다든지 그런 쪽이면 오히려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일하지 않을까. 사실은 업무 효율이 오케이, there we go. Kaczynski entered Harvard in 1958 and 1 year later was tapped by psychologist Henry A. Murray to take part in a study exploring the effects of stress of the human psyche, a popular area of research during a Cold War. The experiment enlisted 202 Harvard students to write a detailed essay in which they summarized their worldview and personal philosophy. Then the harsh aspect of the experiment began.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자원을 한 건가 카진스키가? 자원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 he was like a Harvard student, so 뭔가 좀 더 당연히 하고 싶었겠지 그런 새로운 익스페리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지금의 뭔가 에티컬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 22명의 사회 실험의 일환으로 22명의 하버드 학생들한테 에세이를 쓰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0열등 아래서 머레이에 대한 에세이를에게 혹독한 비평을 모두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의 목표는 assess the value of interrogation technique used by law enforcement. Ew. Why? Let's read the last sentence. The In the goal first was paragraph? The goal was to assess the value of interrogation techniques used by law enforcement and natural security agents in the field. F you. 욕하면은 뭔가 벤당에서 안 돼. F you. 그 CIA나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이제 검찰? 이런 법 집행관들이나 CIA 요원들의 이런 신문 스킬에 대해서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테드 카진스키가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알지도 못한 채로 신문을 받는 역할이 된 거야. 그거에 대한 subjects were completely informed about the nature of the experiment. Incompletely. 그래서 they didn't 이거의 know at all. 사회 이 실험 대상자들은 이게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속였고 좀 더 강제적으로 그거를 했다. Into remaining 그거 끝까지 하는데 given that the procedures were designed to break enemy agents,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멘붕을 시키는 게 어떠한 그 택틱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붕괴를 시키고 useless, 그러니까 쓸모없게 만드는 거가 사실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이 vulnerable, 그러니까 되게 아직 자기네 이런 인격체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은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테크닉을 연마를 해야겠다. 아주 악질이구만. 그거의 피해자로 이제 그리고 사실 이거가 뭐 남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 사실 뭐 그 당시에 일어났던 뭐 그런 스탠포드 익스페리먼트, 뭐 하버드 이것도 뭐 그런 익스페리먼트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치. 야 이거 뭐 히키코모리 될 만하네요. 저 정도 사회 실험까지 받게 되면. 그리고 아까 좀 재밌었던 내용이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 신문 테크닉의 목적은 이 사람을 정신을 박살내가지고 그냥 이런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그런 전략인데 어쨌든 굉장히 정보를 뽑아내고 뭔가 어떤
근데 신문 테크닉 중에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거든요. 신문 테크닉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잘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파괴적인 거를 대학생한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행했다는 거는 이거는 고문이죠 사실은. 그치. 말이 실험이지 그 사람한테는 고문이지. 그치. 그래서 그 테드 카친스키가 커서 유나바머라는 폭탄 테러범이 됐고 근데 뭐 그 사람이 레전드가 그래서 됐죠. 저런 그 결과 저런 실험매물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 아니야? 그 테드 카친스키의 삶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성공적이었던 거 성공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떠한 시그니피컨한 파인딩을 나오긴 했던 것 같아. 그만큼 테크놀로지를 좀 거부했던 이유 어느 정도의 인라이트먼트를 준 것 같긴 하거든 그 사람한테. 맞아. 왜냐면은 테드 카친스키가 맞는 것 같아. 폭탄 테러는 당연히 잘못됐지만 그 매니페스토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아. 반기술주의에 있어서 또 저희 그 김한주 선생님이랑 홍찬희 씨 나오셨을 때 또 AI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저는 불편했었거든요 AI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랑 조금 zoom in a little bit. 그 어쨌든 그러면은 맞아. 그 산업혁명이 인간을 망쳤다라는 게 그 매니페스토의 큰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팩토리화가 되고 이런 소셜 폴리티컬 오더가 생기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우리의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또 요즘 이 26세의 어떤 대기업 임원이었던 엘리트가 태국 승려가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거기 나온 내용이 이제 지성이 선물이고 생각은 하인이다라는 말이 있거든. 오케이. 아까 그 전범선이 씨라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는 이거를 쭉 꼽잖아. 생각이라는 거 로지컬한 뭔가 생각 프로세스라는 걸 하잖아. 그런 게 있고 또 뭔가 겉 필링 있잖아. 약간 야 얘 쎄한데 그냥 느낌적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성이고 생각이나 논리가 이제 하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고 이건 하인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성이 먼저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마음의 소리를 너무 안 듣고 이제 머리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출발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일 수도 있다. 산업혁명.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그리고 제 또 오메가의 정의석 기자의 개인 철학은 원시 철학이거든요. 알지. 우리는 원시 시대였을 때 가장 행복했다. 왜냐면 시간을 몰랐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과거와 미래가 없어. 그냥 짐승이야. 지금 현 순간에 배고프면 사냥하고 뭐 무서운 거면 도망가고 눈 맞으면은 아이를 낳고 뭔가 이런 느낌? 이게 가장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조금 뭐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아. 그 동물적인 그거에 대한 그 밸류를 사실 이제 현 사회가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긴 하지만 결국에 드는 생각은 저평가되어 있다. 지성이? 그런 동물적인 100%. 그런 감각과 우리의 동물적인 그런 커넥티비티랑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육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어쨌든 계속 내려온 게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 언어라는 게 발견된 거는 몇천 년이 안 됐잖아. 근데 우리가 언어 없이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몇천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는 몇십만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유전자적으로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오스독스 복서라고 치면은 지성이 오른손이야. 생각은 잽이야. 근데 이제 잽만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 어깨 파열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좋은 포인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느껴야 됩니다. 예. 에어팟이 쌓아올린 거대한 탑인데. 그니까. 그러잖아. 뭐 그거 보셨어요? 텔레그램. 그거 봤어? 그 기사? 그 텔레그램 그 파운더. 이게 저희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솔로 팟캐스트를 찍었잖아요. 저번에. 근데 그게 폐기가 됐잖아요. 찍은 게. 이게 여러분 저희가 막 올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정말 않잖아요. 그치. 우리가 보고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나름의 퀄리티 컨트롤이 있긴 하지. 이거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이나
좋은 컨텐츠를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좋은 기운. 좋은 기운을 주지 못. 좋은 기운이 잘 맞아요. 지성적으로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한다면 왜냐면은 뭐 어쩔 때는 제가 컨디션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누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치. 뭔가 좀 로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는 그치.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에서 말싸움하는 거를 또 에어아웃하게 가는 이거는 좀. 실제로 가정사까지 나오면서 말싸움을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민까지 했잖아요. 아 근데 이것까지 보여주는 게 맞나? 근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가정사로 우리들이 개인적인 정말 퍼스널하게 싸우는 거는 이거는 뭔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 해도 이거는 유료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근데 뭐 별개 얘기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 못 낼 것 같다. 반성하자 하고 이제 그럼 우리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하자라고 말할 했잖아요. 거 토픽 같은 거를 뭐 좀 정하자 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에 트랜지션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그냥 우리가 어색하니까 그거에서 웃는. 준호가 보통 트랜지션 하는데 보통 지금 텔레그램 이거 봤어?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는 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준호가 똑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웃은 거였습니다. FYI, 오케이, on to next. 예. 그래서 뭐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미 배우설 등 정치 문제로 비화. 러시아 언론들 서방의 암호키 확보는 러시아의 타격. 왜냐면 이 사람이 러시아랑 프랑스 이중국적이거든. 그래가지고 러시아랑 뭔가 프랑스랑 지금 미국도 많이 연루가 되는 것 같고 전반적인 좀 글로벌 스캔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앞서 바체슬라브 블로딘 러시아 두마 하원 의장은 텔레그램은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몇 안 되는 인터넷 최대 플랫폼이라며 미국이 두로프의 체포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랑 미국이랑 친하니까.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텔레그램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텔레그램 뭐 다들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하겠지만 텔레그램과 다른 메신저들이 다른 점 뭐냐면은 카카오톡, 뭐 왓츠앱, 라인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서버 데이터 달라고 하면 다 준다니까. 근데 그거 나는 그러니까 너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아는데 잘 모르겠어. 그거 그러니까 안 준다? they're given 1000%. 카카오톡 especially 정부가 이거 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럼 안 주겠어? 무조건 주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는 텔레그램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 authority가 뭔가 한국처럼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은 근데 한국의 회사잖아 그냥. 그러니까 뭔가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 이런 한국 법이 어떠한 뭐 리퀘스트를 했을 때 그거에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 거지. 뭔가 카카오톡을 블레임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텔레그램이 리얼하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러시아 출신인가 원래 테크 재벌들이었거든. 형제로 알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미 재벌이 되고 100% 익명성을 보장하는 메신저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텔레그램을 만든 거야. 그치. 근데 얘네 뭔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조금 다르긴 했지 시작부터. 근데 너 말대로 러시아가 아이시스였나 어쨌든 뭐 그런 테러리스트 관련으로 해가지고 텔레그램 정보를 달라고 했어. 근데 얘네들이 쌩까고 망명한 거야. 러시아로 떠난 거야. 우리의 유저의 정보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 거기에 뭐 좀 그 키 이벤트가 있었구나. 그치. 어쨌든 이런 것도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그런 큰 body of organization이랑 뭔가 맞닿을 수밖에 없거든. 이게 그만큼의 사이즈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한테는 이 메시지 내용들이 얼마나 달콤하겠어. 중요하지. 개개인들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텔레그램 창시자들은 이제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했기 때문에 짚고 망명한 거야. 근데 여기서 기사에서는 또 갑자기 이거는 미국의 그것이고 뭔가 갑자기 또 텔레그램을 도와주는 뉘앙스로 또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텔레그램은 아무 나라 어느 편도 아닌 것 같아. 미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프랑스 편도 아니야. 근데 이제 너의 생각.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 이 정보를 얻으면은 그거에 대한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도 텔레그램 쓰잖아. 그래. 그래서 만약에 텔레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뭔가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그건 엄청난 파워지. 그래서 지금 다 난리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프랑스에서 체포가 된 상황인 건가요? 그리고 죄명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why did he get arrested? It's more like he let things happen by having like a communication.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런 플랫폼으로서 어떤 뭐 아동 성착취라든지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안 좋은 일리걸한 액티비티들을 폴리싱할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데 그거를 방관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너의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그런 뉴스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죄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유로 Justice considers that the lack of moderation,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nd the tools offered by Telegram makes him an accomplice in drug trafficking, pedocriminal offenses, and fraud.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범이라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의 뭐 이 레코드를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거나 아니면 이거를 완벽하게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증거를 인멸하는데 너가 그 가담을 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Yeah, what do you got something to say? There's also a precedent set with the Silk Road. Do you remember the Silk Road, the dark web guy? Yeah. So this guy Ross William Ulbricht is serving life in jail. I don't know if it's in America Darknet. or Canada, but it's for the same thing. It's like his platform he created is used for these activities, so therefore he's responsible for not putting the guardrails up. So Silk Road is a little different though, because it was specifically made for drug. Yeah, it was trade. designed. It was like kind of like made as a marketplace for that.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시 얘기하는 거는 로스 울브리치라는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그런 다크마켓 같은 딥웹. 딥웹 같은 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실크로드라는. 딥웹에 이제 실크로드라는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사람을 지금 종신형을 살았고 이 사람의 죄목도 텔레그램 창업자랑 비슷한 죄목으로 이제 너는 이걸 만들었으니까 공범인데 저는 근데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텔레그램은 어쨌든 메신저가 기본인데 이 사람은 마약 시장 사이트를 목적으로 이 사이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매시 하려는 포인트도 이해는 돼. 그러니까 I see what he's trying to say because it's still under the same kind of violation. But it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maybe they look at more the intent of why they why discard. wouldn't? All right, so you don't think like anyone's ever been trafficked over Facebook Marketplace? 100%. 그렇긴 하다. So why isn't Zuckerberg being 그러니까. held responsible? Because 그러니까. he's giving the government our data. 그러니까. They're in good 그러니까. graces. 근데 나도 왜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냐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죄목은 드럭 트래피킹이랑 성착취물을 나오는데 너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공범이라는 거잖아. 근데 너가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정말 유저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걸 폴리싱을 안 하고 그 정보를 아무한테 넘겨주지 않는 걸 만들고 싶어. 그럼 그 안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건데 당연히 죄를 저지를 거 아니야. 왜냐면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포시빌리티가 그냥 생기는 거지. 그런 그 포시빌리티가 생기면 결국에는 네이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자유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너 말대로 자연의 법칙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치. 자유 이퀄 범죄라 자유가 있으면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 100% 자유가 주어진다면.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맞는 걸 방조했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정부한테 너가 데이터를 넘기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밖에 안 느껴져. 그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다 하긴 하다. 왜냐면은 뭐 매시 방금 얘기했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그런 페이스북 그 전에 인스타그램 too.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다양한 뭐 사기, 범죄 뭐 저런 것들 아이덴티티 프로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텐데 근데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은 쪽 그 데이터를 정부한테 많이 넘기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좋아서 that's the only reason why Yeah, that's the only reason. Still legit. Yeah. 진짜 여기에서 나오는 뭐 물론 범죄가 심각한 건 맞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텔레그램 걔를 체포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생각해. 그것도 맞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그 결국에 이것도 question of ethic인 것 같거든. Let'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포되고 말고를 떠나서 그 한 단계 더 뒤로 가보자면은 저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No. He did nothing wrong. No. He did nothing wrong. He just Okay. made a 그러니까, messenger that wanted to ensure the privacy of the users. 그러니까 자유의 뭔가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발언의 자유와
와 뭔가 그 반대되는 양날의 검 간에서의 지금 컨버세이션인 것 같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심지어 그리고 텔레그램은 그 안에 폴리싱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있어. AI가 읽기에 뭔가 좀 부적절한 있겠지. 콘텐츠라고 있겠지, 하면은 무조건, 삭제를 시킨다니까. Just like Instagram, just like Facebook. 그치. 근데 왜 갑자기 너네는 폴리싱 안 쓰니까 너는 마약 범죄랑 이런 거에 공범이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조금 이건 위치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좀 궁금하네. 왜냐면은 한국 사회는 다르게 받아들이지. 텔레그램이라는 일단 그 브랜드 자체가 한국에서 되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많이 프레이밍이 된 상황이고 실제로 뭐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거를 unreasonable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에서의 뭔가 레퓨테이션과 한국에서의 레퓨테이션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이 뭐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 잡혀 들어갔다. 왜냐면 한국은 조금 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그래도 공동의 안전을 더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CCTV가 엄청 많아도 아무도 불평 안 하잖아. 근데 런던만 가도 막 CCTV 시위 이런 거 봤었던 것 같거든. CCTV 너무 많다. CCTV 없애라.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 안정을 우선시하면은 그런 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 CCTV 왜 없애? 맞지. 오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많으면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페이머스 라인이 나오지. 야 무죄면은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야? 이 라인 이 페이머스 라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할 거 없으면은 뭐 떳떳하면 뭐 다 까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that's so opposite to privacy. 그러니까 그냥 뭔가 사람의 어쨌든 인권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내가 떳떳하든 안 하든 이거를 내가 퍼블릭하거나 누군가에게 액세스를 그 주고 말고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사실 그거를 떳떳하면 뭐 왜 까도 되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무정추죄? 뭐 proven innocent, 그러니까 innocent until proven guilty가 뭐 그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베이스는 사실 모두가 무죄여야 하는 무죄여고 것이고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뭔가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 나는 좀 이게 피니키한 것 같아. 그러니까 freedom of speech를 당연히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도 responsibility가 지금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guilty한지 뭐 이 사람 정확한 감옥을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어. 허나 그렇게 완벽하게 뭔가 어떤 프리덤 스피치를 보장함으로써 항상 모든 게 예쁜 것은 아니다, 그림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확한 정답인지는 나도 사실 잘 모르겠는 느낌? 그래서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희대의 뭔가 디베이트인 것 같아. 이거에 대한 근데 만약에 옳고 그름이. 근데 여기서 텔레그램 창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나는 정부한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100%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인슈어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런 일은 무조건 생길 거니까. 그치. 범죄자한테 너무 좋은 플랫폼이잖아. 야 정부한테 안 건넨데 그리고 우리 대화가 다 인크립트돼서 보관된대. 우리 이거 쓰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례가 남겨지면 이제는 텔레그램처럼 뭔가 정말 대화를 한 사람들만 서로 알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온라인 플랫폼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모든 게 레코드 될 거고 그치, 모든 것이 카테고라이즈가 될 것이고 모든 게 이제 정부가 원하면은 여기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거 얘네가 대화한 대화 뽑았다 나한테 보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럼 더 이상 사생활은 사실 없는 거지. 온라인에는 원할 때마다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사생활은 없는 거지. 사실 오픈 컨버세이션 모든 컨버세이션 프라이빗 컨버세이션이 사라진다고. 그치. And that's not good. 그것도 맞아. 그것도 좋진 않지.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뭐 책임이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 사람의 플랫폼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가 수월해졌냐? Yes.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버린다? 나는 약간 빈대 잡으려다 집 다 태우는 느낌? 그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사실. 맞아. 범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맞아. 그냥 그래서 나도 얘기한 게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어떠한 다른 절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나의 어떤 절충이 있을까요? 싱가포르 가서 매맞기? 좀 더 뭔가 프라이버시 로에 대한 그런 강화라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주제가 뭔가 저 사람을 결국에 감옥으로 보느냐 아니냐 나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거든. 왜냐면은 if it wasn't him, it would be somebody else. 그치. If it wasn't Telegram, it would be another company. Yeah. 뭔가 내가 저 사람과 개인적인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건 없는데. 어제 전화하셨잖아요. They're doing the same thing in England, but they passed this Online Safety Act. Okay. That pretty much allows them to scour the internet for any like harmful language but who deems the language harmful and and it's under the guise 그치. of the same thing, pedophilia and everything. But it also targets the end-to-end. It seems like a large thing is the end-to-end encryption. Yeah. So governments, 암호화. governments can't access that data. So there's even punishments. They're in there, legalizing like, an encrypting message. Yeah, like tech companies Wow. will be fined up to 10% of their worldwide revenue if they don't follow the laws. And That's then crazy. other like personal, like humans can get punished up to fines or jail time for what they say on the internet. 그러니까 런던에서 새로운 이제 온라인 세이프티 법이 생겼는데 이제 약간 뭐 이렇게 패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end-to-end encrypted message. 암호화된 메시지, 텔레그램이랑 똑같죠. 암호화된 메시지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만들면은 그 회사의 레베뉴를 떼가는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벌칙금이나 뭐 제일 뭐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정말 정부가 우리 시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암호화된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게 생기니까 그게 불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네요. 뭔가 어느 정도의 그냥 사회적인 오더를 지키기 위해 뭐 오더를 지키기 위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하는 쓴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는 뭐 그 사람들의 뭐 미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아무튼 그 마크 저커버그도 뭐 그래서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고 사과를 썼더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특히 코로나 때 그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 맞아요. 이 뭐 그 주사 관련 아니면은 우리도 조심해야 돼. 땡신 관련 뭐 주사 관련 아니면은 그런 헬스 인포 같은 뭐 특히 뭐 조로건이 굉장히 뭐 문제 많이 되기도 했었잖아. 뭐 어떠한 메디케이션을 먹으니까 이게 됐다. 뭐 백신 뭐 그거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인포메이션 그 나오는 다양한 그 정보들을 인스타그램이랑 메타에서 액티브리 뭔가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조작을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어. 마크 저커버그. Pull that article out, bro. Yeah, can you pull that Zuck article? Come on, Zuck. 저커버그 백악관이 코로나19 관련 게시물 삭제 압박 폭로. He exposed them.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컨텐츠를 검열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한다라고 폭로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2021년 백악관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몇 달 동안 우리 팀의 특정 코로나19 컨텐츠, 특히 유머와 풍자를 검열하라고 반복적으로 압박했다고 썼다. 그는 컨텐츠를 삭제할지 여부는 메타의 결정이었지만 정부의 압박은 잘못된 것이었고 우리가 이에 대해 더 강하게 목소리 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특히 유머와 풍자를 검열하라고 반복적으로 압박했다? 코미디언들과 뭔가 그런 거를 많이. 왜냐면은 그 유럽 왕정의 제스터라는 직업 있잖아요. 광대? 그치. 그 나라의 광대가 한 명이고 왕을 놀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 광대가. 그래서 그 사람은 왕을 유일하게 놀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왕에 대한 뭔가 비평을 하지 못할 때 광대만은 코미디라는 이름 하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코미디가 파워풀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기 때문에 코미디와 풍자를 특히 더 검열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코미디를 막아버리면 진짜 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치. 그게 유일한 아울렛인데. 그치. 또 누가 또 아재가 막 진지 빨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뭐 누가 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막 차별적인 인종차별, 남녀 갈등 이런 거는 근데 코미디 주제로 재밌게 쓰이잖아. 그치. 그렇게 많이 퍼지지. 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뭐 마크 저커버그가 충격적인 정보 아닌가요, 근데? 근데 지금 또 이게 충격적인 정보지. 일단 1번 충격적인 정보고 2번
뭔가 지금 대선 타이밍이랑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아 그냥 마크 바이든, 주커버그의 회심의 한 수? 바이든 이제 끝났으니까 트럼프 트레인 타려는 이 사람의 어떠한 그리고 맷은 또 그 얘기하더라고. 그 트럼프 타워에서 또 딜 끝냈노 주커버그랑 트럼프랑. 맷은 또 얘가 그런 뭐 머스크는 이제 X를 통해서 완전한 프리덤 오브 스피치로 그거를 갔잖아. 그런 선례가 나오니까 이제 인스타 / 마크 저커버그가 좀 브랜딩이 계속 좀 뭐 쿨하게 가려고 일론 형처럼. 그치. Do you think all of this online security act, Telegram is trying to set precedent for them to one day arrest Elon Musk? Maybe. 그렇네. 이게 뭔가 This is a good one. slippery slope.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지금 표현의 자유 쪽으로 해가지고 전에 뭔가 어떠한 발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정이 삭제된 사람들의 계정을 전부 다 복구시켜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아까 말했던 영국의 온라인 액트와 반하는 뭔가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런 걸 트위터에 올리면은 일론 머스크도 그 혐오 발언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체포하기 위한 계략이다라는 설까지 지금 나왔네요. 좀 너무 일리 깊게, 있는데? 뭐 너무 깊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일리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림은 보인다. 어쨌든 지금 좀 전반적으로 세계 정세가 지금 이제 프라이버시 대 시큐리티네. 맞아. 조금 그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안전 대 시큐리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달아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Okay. Don't you feel the timing of this and the Telegram thing So close. are oddly close to each other? 그러니까. Yeah. It seems like there's a movement, like a separation between like church and state right now with government and the tech company. tech company. 이게 그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 보면은 정부는 힘을 잃고 거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파워가 되잖아. 그거에 대한 시작인가 이제? 정부의 지금... 말을 듣기 시작하지 않는 거야 이제 테크 기업들이. 왜냐면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그만큼 강력하니까 정부들이 계속 어쨌든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야. 텔레그램한테는 정보 내놔라. 마크 주커버그한테는 야 이거 코로나19 좀 이거 캐라. 왜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지면은 결국 그게 정부를 넘어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요게 뭔가 변곡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이벤트일 수도 있긴 하다. 큰 이벤트야. 이거는 사실은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뭐 카카오의 회장이 정부한테 뭐 이런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똑같이 얘기했어.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예전 뭐 그런 뭐 큰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거 다 삭제해라라고 말한 거를 공개 석상에 나와서 폭로한 거잖아. 한국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니까. 정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니까. 근데 아무튼 뭐 큰 What's the reception by the US citizens on this event? Just ask Matt. Yeah, the US representative. I mean, he's essentially just admitting the things that are known to the mass. Everybody knew it already. Like here, he expressed regret for Meta's downplaying of the New York Post Hunter Biden article. So that came out like right before the last election, and that was with the laptop that had all these files that showed him linked to all these Ukrainian companies and literally showing fraud between Hunter and Joe and Ukraine. And I remember the day it dropped, and all of a sudden it disappeared, like off of Facebook, off of IG. Like really? They just scrubbed it, and it's come out proven. So there's been a long congressional hearing about all this stuff. So it's been proven. He's just coming out and saying like he regrets letting the government push him around. Why isn't he going to jail? He hasn't gone to jail like 3 times. Like the biggest thing was the congressional hearing, like right before COVID or a few years before COVID, where he basically admitted to selling everyone's information without them knowing. He's not going to jail because he's giving the information. But that's what I'm saying. Right now i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him. So do we want Zuck going to jail? I don't want him to go to jail, but I don't want him to send make my fucking send my shit to the government.
I don't want him to go to jail. To me, like they're quoting, oh, the responsibility by tech companies to like manage the conversations and communications that go on because it could be harmful. At the same time, yeah, if you're gonna say they have a responsibility, I think the tech companies also have a responsibility not to let a government sneakily Exactly. brainwash their people into thinking what they want to think. Exactly, bro. Like if you're gonna be this like straight road, be on both sides. You can't be a puppet for the government. 번역 좀 해주시죠. 이제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은 이제 미국 시민 대표 맷 씨께서 말하신 거는 이제 어쨌든 미국 상원 만약에 미국 테크 기업들한테 테크 기업들한테 너네들은 유저들의 대화가 조금 harmful하게 가지 않도록 컨트롤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할 거면은 그러면은 또 똑같은 논리로 테크 기업들은 제3자들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비밀 요원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유저의 프라이빗한 대화를 볼 수 없게끔 예방해야 되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요지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주커버그 씨가 저도 뭐 개인적인 비프가 있긴 한데 왜냐면 저희 그 잠시 플러그를 하자면은 메가 몽골로이드라는 이제 제가 이수호 씨랑 팀을 만들었어요. 음악 팀을 만들었는데 알지. 이제 그것이 뭔가 혐오 발언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바꿔야 됐던 인스타그램에서 밴을 당할 뻔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됐던 그런 또 개인적인 원한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본인의 이제 진짜 입장을 밝히는 모습에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맞아, 멋있다고 맞아. 생각합니다. 멋있는 주짓수를 말이... 하니까 성격이 많이 바뀌었네요. 사람이 인간이 되긴 했네. 어쨌든 텔레그램 애를 붙잡았지만 마크 주커버거는 정부가 나한테 정보를 내놓으라고 폭로했다라고 나와서 말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그걸 알았기 때문에 트위터를 X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전면적인 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개가 아니고 표현의 공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걸 봐서는 점점 더 표현의 자유의 방향성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결국에는 서베일런스가 더 강해질 거란 말이야. AI가 나오고 기술력이 발달될수록 정부가 원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사생활에 손을 대는 게 더 쉬워질 건데 CCTV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에 반하는 뭔가 이제 운동인 것 같아. 이런 게 뭔가 트위터는 다 표현의 자유만 해야 돼. 텔레그램을 만들어야 돼. 마크 주커버도 폭로해. 반작용인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모르겠네요. 뭐 인간의 누가 이겼으면 좋겠나요? 누가 있으면 좋겠냐요? 조준호 씨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커버그 대 아니면은 아니 이제 뭐 표현의 자유 대 시큐리티 대 프라이버시? 어렵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딱 것 5대 5야? 조금 더 표현의 자유 한 6.5 대 3.5 정도. 6대 4 라운드 하자면 나는 7-3 정도? 7-3. 표현의 자유가 7. 왜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위험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일단 자유가 먼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확인하는 게 맞는 거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거는 이거는 파시스트로 가기가 굉장히 파시스트하게 너무 쉽고 실제로 뭐 저희 뭐 차 조금만 멀리 가면 이제 있으니까. 있으니까 또 이제 그치. 3부자가 운영하는 운영 체제 있잖아요. 그치. 거기 체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예가 또 바로 위에 있긴 합니다. 맞아. 그래서 어쨌든 또 이 얘기로 넘어가고 싶네요. CCTV 얘기로 넘어가고 싶네요. CCTV 얘기하니까. CCTV 뭐야? 그 NFL의 뉴 카메라 테크놀로지 봤어? 본 거 같아. 본 거 같기도 해. Yeah, can you pull that out? 그때 NFL camera? 뭔가 지금 생각난 것처럼 말하지만 수상스럽게 맷의 크롬 탭에는 이미 그 영상이 떠져 있는 상황.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만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 아니면은 알 필요 없구나. NFL Association. 그러니까 이제 NFL이라는 미국 축구팀에서 이제 새로운 관객 얼굴 인식 테크놀로지가 나왔는데 이 카메라 기술 한번 보세요. 와. 이런 식으로 360으로 이제 고화질로 관객의 얼굴 하나하나를 다 페이셜 레코그나이즈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모든 프레임을 움직이는 걸 프레임을, 다 그냥.
프라이버시는 없다. 근데 프라이버시는 이거는 없지. 이거는 사실 공개 석상에 내가 카우보이 뭐 저거 게임 보는 걸 하는 거라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기법하고 가야 되는 그런 면도 그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무서운 거는 나중에는 기술 자체. 나중에는 공공 도로에도 이런 기술이 생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아니 돈 내고 보러 간 거니까. 와, 저 키스하는 모습까지. 빡세다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다 나와. 문신까지 다 나와. 와우. 한국이 또 전 세계에서 6위 정도로 CCTV가 많은 나라거든요. 대략 40만 개 정도가 있다. 서울에 대략 40만 개가 있는데 그냥 앱솔루트 숫자가 많은 거야? 아니면은 그 지역당 뭐 그 커버리지가 제일 높은 거야? 일단 시티로 보긴 했어. 그냥 앱솔루트로. 앱솔루트인데도 6위? 앱솔루트 That's 6위. crazy. That's crazy. 근데 서울이면은 뭐 사실 It's pretty big city. per capita로 하면은 그래도 뭐 중국이랑 비교도 안 될 텐데. That's the brand. 항저우가 2배 있는 80만 개나 90만 개 있는데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중국 형님들은 넥스트 레벨로 이미 시민들 다 잡고 계시고. 오케이. 근데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CCTV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걸 말했을 때 별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서 여쭤본다면 CC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CCTV에 대한 생각도 안 하실 것이고 CCTV 뭐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인데.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근데 그런데 내가 만약 가서 근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조금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은 또 이런 답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근데 범죄 안 저질렀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뭐 프라이버시 어차피 뭐 안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놀리고 나오는데. 맞아. 이거 너 아무도 너 안 궁금해 뭐 이런 거. 너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말에 대응할 말이 저는 생각이 안 나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게 저도 근데 이게 한국에 저도 태어나서 그런지 저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도가 없나 봐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이 어쨌든 너가 무슨 이유에서건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인터넷 서치 스토리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떤 캐나다 친구랑 한번 디베이트 해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걔가 I don't care if they have my 뭐 internet search history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근데 너 검색 그런 거에 좀 너가 부끄러운 것도 많을 거 아니야. 뭐 야동 기록도 있을 거고 뭐 너의 사생활인 그런 서치 기록도 있을 거고. 그랬더니 걔가 근데 뭐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에서 내 이름이 어태치가 안 되고 그리고 뭐 they're not gonna like look into my name 뭐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낮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왜냐면은 구린 생각이다. 왜냐면 그게 그 기록이 있으면 if they want to yes. at any point in time 그들이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너의 검색 기록을 샅샅이 뒤진다면 너 완전히 너의 캐릭터를 완전히 그냥 폄하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그들한테 넘기는 건데. 근데 뭐 잘못 안 하면 되지. 이런 논리도 나와요. 이상한 거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뭔가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아예 뭐 guilt free한 그냥 morally 뭔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 morally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그게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나의 생각은 그게 다들 덜트가 나올 법인데. 그리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나의 뭔가 치부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어떠한 사소한 디테일인 걸 수도 있잖아.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내 건데 왜 봐? 그치. 뭔가 그거를 안전이란 이름으로. 뭔가 그 정도의 뭔가 나의 사생활을 스트립 다운 해가지고 앗아가는 거는 좀 그쵸. 치매인 것 같아. 그거는 치매가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CCTV가 이렇게 많은데 또 길거리에서 사진 찍는 건 또 엄청 뭐라고 한단 말이야. 뭐 영상 이분들 뭐 영상 허락 받고 올리시는 건가요? 또 이래. 아니 시민한테는 오히려 사적 제재를 엄청 해. 그치. 정부가 CCTV 엄청 달아가지고 24시간 다 감시하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서로 감시는 또 서로 감시는 또 왜 너 나 찍어? 이래. 와 맞다. 좋은 포인트다. 요
누가 더 심하게 찍고 있는? 당신이 걸어가는 걸 누가 제일 많이 찍고 있는데 저희가 아닙니다. 그치. 근데 또 이제 우리는 뭐 또 이상하게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우리는 뭐 그러진 않지만 뭐 그게 어떻게 잘 정부는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좋은 이유에서 이거를 사용할 거다라는 전반적인 이제 믿음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걸 좋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뭐 전반적인 범죄를 막는다든지 믿음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냥 걔 뭣도 모르는 초록머리 선글라스 낀 놈 나와가지고 질문이나 하고 꿈이 뭐냐 질문이나 하고 있는 그런 거에 연루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믿음이 좀 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이건 또 저희 뭐 퍼스널 개인이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네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만 정말 저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뭐 둘 다 하고 있는 거죠. 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또 그게 뭐 이익이 돈이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개인의 이익이기도 한 거지. 그거.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인 뭔가 변화에서 비율이 좀 몇 대 몇 정도 되시나요? SPNS TV를 임하는 5대 5거나 개인의 이익이 더 큰 거 갈 수도 있다고 생각 드는데. 5대 5야? 개인의 이익이 더 높겠다. 몇 대 몇이 정도로 보세요? 7대 3? 7대 3? 6대 4? 7대 3? 꽤 양심적인데? 100%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건 아니다. 그래도. 그거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6대 4 캡 아닙니까? 캡인가? 7? 내가 보기엔 7대 3 정도면은 사회 운동가야. 맞나? 인간적임으로 봤을 때 내 개인을 30%나 포기하는 것은 나는 사회 운동가급이라고 9대 1로 정정하겠습니다. 8대 2 정도지 않을까? 8대 2 정도지 않을까? 8대 2 정도 양심 있는 거예요. 10대 0인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80-20 룰은 뭐 사실 뭐 국룰이긴 하지. 국룰이죠. 80-20 룰은 국룰이긴 하지.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의 개인이 5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자원봉사자라고 보면 되고. 그렇긴 하다. 내가 좀 캡을 하긴 했다. 그래. 6대 4는 캡인 것 같아. 카메라 앞에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캡을 했던 점 여론몰이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또 다 알아요. 진짜 9대 1로 정정했습니다. 빠르게. 저는 8대 2로 하겠습니다. 90% 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subscribe 팔로우 버튼 눌러주시고 평균적으로 15%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가 어딥니까, 여러분? 그니까 이 마인드도 없는 양심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더욱 저를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도 구독을 안 누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저희 처음에 말했잖아요. 5,000명 구독자 축하합니다. 하지만 2,500명의 사람이 이분들은 1시간을 넘게 봤는데 이분은 구글에다가 구글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유튜브 검색해서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실 분들이야. 아니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 누르시면은 이게 그냥 띵 떠요. 그렇지. 그리고 또 요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똑똑해서 구독 누르고 이제 너가 좋아하는 걸 잘 캐치를 해. 확실히. 그쵸. 그러니까 너가 이걸 보고 싶으면은 띄워준단 말이야. 요런 비슷한 컨텐츠들 여러분들의 의식을 확장시켜주고 뭔가 새로운 메커니즘 혹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런 뭐지? 사상의 어떠한 사상의 변화 이런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SPNS TV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걸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영상을 많이 봄으로써 알고리즘한테 이분은 이런 성장을 원하는 분이구나 하면서 다른 컨텐츠까지 추천해주는 이런 낙수 효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구독의 힘이에요. 국익을 위해? 15%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을 누르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 하는 거니까. 85% 우리를 위해 누르는 건 15%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Yes. 시간도 아깝고. Yes. 근데 이거 영상에 따라서 이 영상이 서브스크라이브를 몇 명 했나 그런 데이터도 있나? 인스타그램에 있잖아. 이 게시물을 통해서 팔로우 몇 명 얻었는지. 있어. 이것도 있나요? 이것도 저희가 보통 영상 하나에 그게 데이터를 말하기 좀 그런가? 한 100명? 100명? 한 팟캐스트당 그럼 이거는 한 200명을 목표를 잡아볼까요? 200명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200명 나오면은 뭐 추첨해서 멘션 한 번 더 멘션 드리고 샤라웃 여러분 진짜 샤라웃 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누르시고 재밌는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저희가 골라서 샤라웃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데이터로 저희가 200명이 넣는지 안 넣는지 한번 저희가 소셜 익스페리먼트 하겠습니다. Yes. 2,500명 중에 100명만 하면 돼. 그게 너예요. That's you. That's you. You're listening. You. So please subscribe.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Yes.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하고 끝낼까 그러면? 좋아요. 블라인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es. 요게 재밌더라고요.
오케이. Can you zoom out a little bit?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의자 다 젖히는 게 권리라는 사람들이 많네? 그 논리가 혹시 나는 이코노미석의 가격을 다 지불했으니 내 자리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다 젖히고 말건 내 맘이다라고 하는 건가?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층간소음도 아파트 가격 다 지불했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네? 혹시 아니라면 아니 그건 아니거든? 이딴 소리 말고 논리적으로 말해줄 수 있으면 Okay, let's before checking the comment, let's get our opinion on that. 오케이. 일단은 저는 Can you scroll up a little bit? 저 아파트 어널로지가 약간 저는 이제 스트레치? 약간 스트레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어쨌든 이코노미 의자 풀로 젖히는 충입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서 이제 약간 좀 컴플레인이 들어올 뭐 정말 가끔씩 들어올 때 그때는 그냥 올리긴 하죠.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끝까지 젖히는 충이고 KTX에서도 끝까지 젖힙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뭐 돗자리 필 때 알고 피는 거잖아. 아니. 왜냐면은 이게 했을 때 바로 보이잖아. 그리고 느껴질 거 아니야. 뭔가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의 영향이. 근데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거에 내가 unaware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아파트를 아날로지 정확히 하려면은 아파트를 가격 다 지불했으니까 내가 화장실도 쓸 수 있고 욕실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아파트를 샀다는 거에 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다시 나쁘지 않은 아날로지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엑스터널리티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엑스터널리티라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를 이제 했을 때 내가 한 행동 외에 또 그런 익스터널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에 대한 밸류 그 가치를 엑스터널리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포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고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는데 네거티브는 이제 내가 담배를 펴. 그럼 내가 담배 피는 게 어쨌든 이 사람한테 해가 되잖아. 근데 이게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뭐 이 지구나 뭐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의 뭐 간접 흡연 뭐 이런 거에 대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피해들이 있다. 나의 그 액션으로 인한 컨시퀀스가. 근데 이제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나의 베란다를 예쁘게 꾸며놨어.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걸 봐. 그러면 보고 뭔가 감명을 받잖아. 그럼 포지티브 엑스터널리티인 거지. 마치 SPNS TV 컨텐츠? 그치. 근데 저는 왜 이코노미 의자 풀 젖힘 충이냐면 아니 비행기 회사에서 그렇게 만든 건데 Designed to be that way. Yeah, designed to be that way. 거기서 그렇게까지 젖히라고 딱 거기까지. 왜냐면 이게 180도 다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걔네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젖히는 건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젖히는 건데 그걸로 가지고 나보고 젖히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 권리 침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물론 도의적인 건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 뒷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또 앞으로 올릴 수는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안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너가 그 뒤에 사람이어도 안 올린대. 근데 나는 애초에 뜨겁지 않아? 애초에 뒤에 앞에 있는 사람이 많이 젖혔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불편한 적은 있었어? 불편한 적은 당연히 있지. 그럼 나도 근데 뒤로 하지 그러면. 전가? 나도 그럼 나도 뒤로 전가하지. 그렇긴 해. 나도 공간을. 맨 밑에 맨 뒤에 사람이 그냥 혼자서 L. 맨 뒤. 근데 맨 뒷자리는 젖혀져요 조금. 근데 그래서 맨 뒷자리도 막 100% 유줄리 다 안 앉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런. 쉽진 않지. 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층간 소음과는 조금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좀 많이 젖히는 편이긴 한데 풀젖충이야? 왜냐면 나는 이제 다리가 이제 좀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좀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공간 확보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 한 번 누가 그래갖고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게 플레인마다 다르긴 하거든. 또 어떤 플레인들은 이걸 하는 게 좀 아닌 경우들이 있기는 해. 그건 내가 봐도 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앉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좀 되게 큰 사람이었어. 키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너가 키 커가지고 지금 이게 아무 시트나 다 불편할 텐데 그게 왜 내 책임인 건지 나도 그때는 좀 화가 나는 거지. 그건 너의 문제 아니냐. 너가 키가 큰 거 그럼 비즈니스 타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나의 인스팅트는 그거였지. 그래서 다시 90도 똑바로 세웠어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자리로 뭔가 그 승무원이 뭐 이렇게 해줬나? 뭐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크고 나도 키가 크니까 그냥 그 핏이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뭔가 뭐 뒤에 사람이 좀 키가 작은 대로 승무원이 그 사람을 데려갔던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뭐 그렇게 절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let's check the comment.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배려가 실종된 사회구나.
그냥 불편해서 못 참으면 테이블 뒤지게 접었다 폈다 계속하면서 둘이 싸움됨. 온라인에서 갈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가장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오케이, 스크롤 다운. 권리 맞다. 불편한 사람은 비즈니스 가라. 너가 표준서 벗어나는 거. 내가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가 Okay, there we 이코노미 go. 안 타면 되잖아. 글쓰기 비유 적절하게 잘했네. 뭘 지가 전설에 대한 권리고 의무가 아닌 배려고 나발이고 뒷사람이 내가 제낀 거로 불편하다고 하면 앞사람이 조심하는 게 맞다. 내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은 선에 존중받는 거지. 그럼 나 내 돈 주고 담배 샀고 내 돈 주고 집 샀으니까 집에서 사도 되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파트 이제 공통 그게 룰이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적 그 소위 뭐 어쨌든 아파트 그 단체의 룰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의 스토리인 것 같고 뭐 주택에서 혼자 피는데 뭐라고 안 하니까. 오케이, scroll down a little bit, bro.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 이것도 좀. 난 그러면 발로 참, 너 뒤로 젖힐 권리 오키 존중. 근데 내 다리 움직일 권리도 존중 받아야겠지. 야 이게 그러기엔 좀 인텐션이 조금 너무. 독서의 부재가 참 크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50-50로 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let's transit to that YouTube video. So watch this video, bro. 난데? 나다. 아 이거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양해를 구했는데 또 저렇게 굳이 또 띠껍게 나올 필요까지 그럴 필요는 있나? 없지. 그냥 아 그러니까 하면 좋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유가 없으시네 저분도. 저기 있네. 뒷자리 승기에 먼저 발로. 요런 저거는 좀 비하인드 야마가 스토리가 나갈 있었어. 만하네. 그래서 띠꺼게 나왔네. 아 그리고 여자만 욕 먹었구만. 저 아저씨도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봐봐. 결국에는 뒷자리 승객을 이동시키잖아. 왜냐면은 이 여자 말이 맞는 거야. 티켓을 샀고 나는 이 의자에 대한 권리를 샀고 이 의자가 나를 이만큼 젖힐 수 있게끔 권리를 나에게 줬어. 근데 거기서 풀로 돌리는 거는 근데 거기서 좀 앞으로 해주세요는 개인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버스 기사도 뒷사람을 옮길 수밖에 없었지. 그치. 그 앞에 사람 쫓아낼 수는 없었어. 그리고 발로 차는 건 좀 에바긴 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또 백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러게. Can we see the comment on that? Yeah, let's check the comments. More. 저건 사회적 괴물이네. damn. 할머니한테 너라고 하면 반말해서 할아버지가 나중에 참다가 친 건데 먼저 친 걸로 이상하게 나오네. 풀영상 봐보세요. 아 오케이. 민폐의 경우 기사님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런 여성을 만나는 남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이 없고 불운한 사람. 누군지 참 불쌍하다. Can we hit the reply on that? 저거는 좀 나는 아니겠지. 나 운 없기로 소문. 하나 했네 저분. 조이트 재밌었네. Scroll down. 있다. 영상 찍어 지상파 방송에 얼굴 신상 공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저런 쓰레기는 처벌해야 합니다. 너무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아. 동방예의지국 나와야지. 히스토리 파야지. 야 죄다 신상 정보 공개하고 엄마 얼굴까지 다 공개해야 돼 MBC에. 개념 없는 인간 어디서 살았을까? 혹시 지옥? 여기 있다. 오케이.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냐의 유무 차이입니다.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적당한 선에서 뒷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자를 뒤로 넘기고 불편하면 말씀해달라고 절충해서 행동합시다. 누구는 돈 안 내고 탄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똑같은 돈 내고 타는 건데 혼자 돈 내고 타는 것처럼 유아독전 하시면 그냥 리무진을 타세요. 의자를 뒤로 젖히라고 만들었. 개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개인주의, 이기주의. Yeah, okay, Matt. If it was in New York, what do you think, bro? Or Philly? It was a bus. Yeah, or a plane. But plane and a bus. Plane's a little different. Okay. I think it's the plane's responsibility to give everyone enough room. Yeah. I think over the last whatever It'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bro. Smaller Smaller and for smaller. capitalistic gains. And Yep. I Facts. think it's us turning on each other of Yeah. oh, he should put it down. Let's look at the airlines. Yeah. Why 항공사를 탓해야 돼. Why don't we have adequate enough space? Yeah.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있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How about the bus? The bus is a little different because you wouldn't.
Those buses are luxurious in Korea. They go all the way back. Yeah, those are like airport limousines. Yeah, and they do go a little Too far much. back. A little too much. Yeah. So is that the But- person? Okay, go. I'm Sorry. gonna take the if they. You can kick the shit out of it? No, if the option is there to lean back and it makes me more comfortable, I'm gonna lean back because I know the person behind me. But what if the person's behind you asked you, like, yo, pull that shit up? And I'd put it back unless I was in a bad mood. And then, Yeah, that's exactly what happened, and bro. then I'd be like, leave me alone. But 99% of the time, I'm gonna put it back. Yeah. 그치. 음. 인간적이라면 사실 저기서 그냥 도의적으로 보면은 그게 도의적으로 맞는데. 하는 게 맞긴 해.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좋다고 하는 뭔가 건데. 절차를 들이밀면서 너는 무조건 뒷사람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 무조건 너는 의자를 다시 올려야 되라고 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는 모든 거를 내가 적어도 테이크어웨이 하는 메시지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나 뭔가 다른 사람들의 액션을 받아들이는 그 센티멘트 자체를 조금 더 연민과 뭔가 이거를 좀 더 사랑으로. 부탁하는 방향으로 했다면 그게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저 맞아. 사람도 만약에 불편했다 이게 했다면 그거를 받아들일 때 좀 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거가 좀 더 테이크어웨이인 것 같지. 뭔가 뭐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글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모두가 여기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따뜻하게 갈 수 있었으나 두 파티 둘 다 그거에 실패를 했고 더 아름다운 거는 그냥 모두가 도의적으로 가는 게 사실 더 아름다운 방향성이 아닌가. 그리고 뭐 이걸 뉴스까지 만드냐? 그러니까 이걸로 또 분열을 또 그러니까. 만드는 게 오케이, 그럼 준호 씨는 그럼 어떻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옵티멀한 방식인지 예를 한번 보여주시죠. 뭐 죄송한데 혹시 지금 여기 내리신 게 제 무릎에 네? 좀 많이 죄송한데 혹시 여기 무릎에 좀 내리는 게 많이 닿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러고 1mm 올려.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야. 야만 나가겠는데 그치, 그럼 어떡 할래? 이거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혹시 죄송한데 조금 1mm밖에 안 올리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1mm 올렸는데도 이렇게 나오면 아마 더 올리긴 하겠다. 본인이 무한해질 것 같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근데 1mm는 너도 같이 화나가지고 인스티게이트를 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그치. 거기서도 이제 한 번 더, 한 두 번 더, 번까지는 더 가야지 이제. 근데, 그래서 진짜 정말 죄송한데 이게 아직까지 좀 불편해서요. 혹시 한 번만 더, 좀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99%는 올려줘. 그치. 뭐야, 그거에서 항상 문제가 착해요. 있었던 적이 내가 삶을 28년 살았는데 한 번이 없었어. 뭔가 사실 저 한 번 안 올린 적 있어요. 네가 주범이었냐? 미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였었습니다. 코로나 2019년도였을 거예요. 오케이. 이제 아직 미국 생활 접고 오는? 이제 오는 비행기였는데 저희 뒤에 아주머님이 한 분 타고 계셨어요. 아마 대한항공으로 기억하는 제가 근데 미국 비행기 14시간인데 빡세긴 해. 그걸 어떻게 다 뒤로 근데 어쨌든 에. 뒤로 내렸는데 이제 뒤에 아주머님이 근데 나 어렸습니다. 20살이었어요 그때. 그치 어리지. 제가 싸가지가 좀 없긴 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했는데 근데 그 아줌마가 조금 무례했다. 약간 근데 엄청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객관적 생각하면. 이거 좀 올려줘요. 뭐 이런 식이었어. 좋게 이거 그래도 좀 하려 올려줘요. 했다. 이런데 예? 승무원한테 말하세요. 이랬어 내가. 싸가지 없노. 개싸가지 없지. 약간 개인주의 완전 정착된 싸가지 없는 젠지 역할. 그래서 그냥 승무원한테 말 못하지. 왜냐면 사실은 뭐 승무원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이거 보고 계신다면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저희가 잘 되면 나중에 비즈니스 티켓 하나 끊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해 성사를 하고 싶었네요. 네. 오케이. 뭐 고해 성사를 마무리할까요? 그럼 오늘? 좋아요. 예. 뭐 시간은 좀 5분 정도 있으니까 마지막 뭐 메시지라도 남겨드릴까. 또 일주일 동안 저희를 못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포부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의 메시지라든지 좀 전반적으로. 일단 좋은 그 댓글들 응원의 댓글들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저희가 계속 하는데 원동력이 많이 되니까 keep them coming. 그리고 계속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일기장에 적으셔도 되고요. 농담이고 만약에 뭐 응원의 메시지 좋지만 만약에 이런 주제를 알고 싶어요. 이 게스트를 알고 싶어요. 이런 거 저희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이더라고. 네. 나도 많이 좀 우리가 막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지 못하고 또 뭐 여기서도 이렇게 막 멘션 기억이 안 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 보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막 생각을 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긴 하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돼. 뭔가 아 그런가 맞나 뭐 이런 생각 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댓글창에서. 네, 그리고 저희도 진짜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정말 노력 중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으시더라도 예쁘게 잘 봐주시면 저희가 꼭 좋은 컨텐츠로 나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예스. SPNS